이 정도 세팅을 했다는 거는 조금 더 나은 화질의 뭔가, 조금 더 나은 음질의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자유롭게 구성을 해서 좀 더 그래도 방송 같아 보이는, 그냥 핸드폰으로 막 찍은 게 아닌 것 같은 뭔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내보내고 싶은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 밖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앞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깔아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연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걸 연결하는데 왜 이런 걸 왜 연결하느냐에 대해서 뭔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나은 화질, 좀 더 나은 음향을 받아서 그런 기술만 있다면 이거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컴퓨터에 달린 웹캠은 한 대고 카메라에 달린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 태블릿에 달린 카메라도 한 대죠. 근데 이렇게 외부 장비를 연결하면은 여러 대의 카메라, 여러 대의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풀샷이랑 클로즈업으로 컷을 나눈다든지 뭔가 아니면 다른 이렇게 좀 더 창의적으로 방송 같은 거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 모습이 보이다가 한 사람 말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컷이 넘어간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장비를 확보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아시면은 그런 방송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뭔가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활용해서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업에서 아주 겉핥기로 다루는 거 말고도 별도의 지식들이 많이 필요해요. 카메라를 이제 연결한다면 촬영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되게 깊은 분야이고요. 뭐 음향은 또 별도의 분야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는 또 별도의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수업에서 다 다룰 수도 없고, 사실 요 능력들을 다 갖추고 계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걸 배운다고 갑자기 방송의 퀄리티가 짠하고 좋아지는 건 아닐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정말로 좋은 퀄리티의 방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업체를 부르시는 게 맞아요. 그 업체를 부르시는 게 맞고, 그래도 이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업체를 부르신다고 해도 거기 상황에 맞게 뭔가 이렇게 요구할 것들 혹은 이렇게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외부 장비를 연결할 때 영상, 카메라 관련된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옆에 간단히 도표를 그려놨어요. 이 도표 뭐 그림이 딱딱해 보이지만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자, 카메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캠코더라든지 DSLR이라든지 이런 카메라들이 있겠죠. 그리고 OBS가 깔려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카메라의 신호를 이 컴퓨터로 보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신호가 갑자기 OBS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 HDMI 선이라든지 USB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경우에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캡처보드 스위처라는 별도의 장비를 이용해서 요것들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이제 참고하시라고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카메라는 뭐 어떤 건 뭐 1080이다, 어떤 건 뭐 4K다, 뭐 8K다 이렇게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화질이 있죠. 엄청 좋은 화질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OBS에서 아까 방송 화질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 방송의 화질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 화질이 있고, 카메라도 그렇고 OBS 쪽도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 화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카메라의 화질이 아무리 좋고 OBS 쪽의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중간에 이걸 이어주는 이 장치들이랑 뭐 USB 이런 것들이 이 화질들을 받쳐주지 못하면은
좋은 화질로 방송을 이거가 가진 좋은 화질을 방송에 전부 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중간에 전송이 720p의 화질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봤자 720p로 방송은 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아무리 설정을 높게 잡아봤자. 예,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요새 스마트폰에 아이폰 같은 데 카메라 진짜 좋은데 그것들을 실시간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그 아이폰의 화질을 카메라의 화질을 전부 다 살려서 OBS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유료 앱들이 있긴 한데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그렇게 좋은 화질을 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비교해보면 컴퓨터에 달린 웹캠이 더 선명하겠다 싶을 정도의 화질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뜻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제 경험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거를 상상하시고 계시다면은 가능은 하나 화질이 기대만큼은 아니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게 일반적으로 외부의 영상 장비는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에 있는 OBS로 들어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이 외부 장비에 얘가 뭐가 있을까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웹캠이 있겠죠. 컴퓨터에 달린 웹캠 말고 외장 USB 웹캠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거는 로지텍의 아마 C920이라는 모델일 것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웹캠 모델이고요. 확실히 컴퓨터 내장된 것보다는 좋은 성능을 내주고 뭔가 이렇게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표준적으로 많이 쓰시는 웹캠인 것 같아요. 이런 웹캠들은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설명서에 나오는 대로 카메라 가지고 어디 고정 잘 시키고 USB 꽂고 그 USB 컴퓨터에 꼽으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OBS에서 웹캠이 새로 들어왔네 하고 알아서 잡아줍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 일단 장점은 굉장히 편리한 거. 그리고 뭐 다른 복잡한 세팅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뭔가 커다란 뭐 카메라 같은 걸 막 빌리시는 것보다는 이게 나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각자의 상황 따라서 틀리실 거예요. 어떤 방송을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실 거고. 장점은 간편하고 간편한 거에 비해서 꽤 좋은 퀄리티를 내준다는 게 장점일 텐데 좋은 제대로 된 제품들은. 근데 뭐 단점이라 그러면은 일단 카메라만큼 뭔가 촬영의 뭐 화질이라든지 뭐 조도라든지 이런 각종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다. 그리고 뭔가 화면의 뭐 줌이나 이렇게 화면 각도 같은 걸 조절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아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메라를 한 대 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카메라 2대 이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할 때 USB 웹캠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잘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카메라 2대를 이상을 이용한 자유로운 세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이게 아예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뭔가 특히 장비에 돈을 쓰고 이러시기 전에 사전에 테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웹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웹캠보다 좀 더 상위 단계로 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요렇게 들고 찍는 지금 뭐 실물을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캠코더라든지 아니면은 DSLR 같은 거 굉장히 비싸죠. 그렇지만 좋은 화질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캡처보드 등의 장비를 활용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화질을 OBS까지 전송을 해주는 게 가능해요. 그 카메라랑 컴퓨터 간의 연결은 일단 뭘로 하냐면은 HDMI 선 아시죠? 컴퓨터에도 요새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달려 있고 이거를 모니터에 화면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랬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빔 프로젝트 같은 거에 화면을 보낼 때 이렇게 주로 쓰는 케이블인데요. 아까 말한 캠코더나 DSLR 같은 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저기 잘 뒤져보시면은 보통 HDMI 단자나 작은 경우에는 HDMI 미니라고 있어요. 예, 이런 단자들이 보통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다 이걸 꼽으면은 그 영상 신호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설정을 잘 해놓으면은.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창의적인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에 HDMI 단자가 있어. 그런데 내 컴퓨터에도 HDMI 단자가 있었네. 그러면은 HDMI 선이 나한테 있으면은 카메라의 HDMI 단자랑 내 컴퓨터의 HDMI 단자를 연결하면은 이 영상이 일로 가는 거 아닐까? 예.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HDMI는 다 똑같이 생겼지만 출력이랑 입력이 따로 있고요. 카메라에 달린 거랑 컴퓨터에 달린 건 둘 다 출력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카메라에 있는 영상 신호를 어떻게 컴퓨터로 보느냐 했을 때 일단 카메라에 HDMI를 꼽아요. 카메라의 단자를 HDMI를 꼽고 그 나머지 한쪽을 이제 중간에 생긴 건 다양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긴 캡처 보드라는 장비에다가 HDMI 여기 보면 단자가 있죠. 여기로 이렇게 들여 보냅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이제 HDMI 이 입력 단자를 통해서 카메라의 신호를 이 캡처 보드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USB 달린 거 보이시죠? 꼬여 있지만 USB 달린 거 보이시죠? 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은 이 영상 신호를 받아서 카메라의 영상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에 전달을 해줘요. 뭘로? 뭔가 컴퓨터에서는 이걸 뭘로 인식을 하느냐? 그냥 내장 웹캠이나 아까 USB 외장 웹캠과 마찬가지로 웹캠으로 이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흔히 쓰는 캠코더 혹은 그런 것들이 DSLR 같은 게 있으시거나 갖고 있는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미디어 센터 등지에서 용이하게 빌릴 수 있다 싶으시면은 캡처보드란 장비만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다가 웹캠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촬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고 좀 더 잘 다루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반 웹캠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게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신경을 쓰고 그러셔야겠지만. 자, 이거는 꽤 옛날에 나온 장비라서 이렇게 크고 그런데 요새는 좀 싼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외장 장비를 중간에 캡처보드라는 다리를 통해서 컴퓨터의 웹캠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카메라 한 대를 연결할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카메라 한 대를 딱 연결해서 웹캠보다 좀 좋은 카메라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세팅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럼 그 카메라를 그럼 여러 대 쓸 수는 있나? 하면은 거기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 혹은 추가 장비가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카메라랑 캡처보드라는 게 있으면 일단 카메라의 신호를 OBS로 받아올 수 있는데 2개 이상의 카메라를 쓰고 싶다 그러면 스위처라는 게 필요해요. 뭐 이거는 스위처 이런저런 역할을 다 하는 아이지만 일단 요 아템 미니라는 요새 이제 싸게 잘 나온 장비를 하나 들고 왔어요. 보시면 HDMI 단자가 되게 여러 개 있고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번호가 써 있거든요. 이거는 카메라 신호를 4개까지 받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스위처라는 거는 이거를 다 꽂아 놓으면은 이 중에 이 신호들 중에 카메라 이렇게 1, 2, 3, 4번 카메라 중에 하나를 제가 이 버튼들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번을 누르면 1번 카메라가 이 4개 중에서 1번 카메라를 선택해서 내보내고 2번이면 2번 카메라를 선택해서 내보내고 3번이면 3번 카메라를 선택해서 내보내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스위처란 장비는 그 역할을 해주는 장비예요. 그리고 첨언을 드리자면 꼭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HDMI 신호를 내보내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게임기 화면이라든지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이건 것도 여기다가 꽂으면은 이렇게 스위처를 통해서 화면을 전환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얘는 캡처보드
스위처, 뭔가 이런 기능을 다 겸하는 올인원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그냥 편의상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희한테 카메라가 있어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다. 2대 이상의 카메라가 있다고 칠 때 각각의 카메라에 HDMI 선을 연결을 해서 여기로 1, 2, 3, 4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1, 2, 3, 4번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이 스위처에 들어온 신호를 아까처럼 캡처보드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캡처보드에서는 그거를 컴퓨터로 다시 웹캠 신호로 보내주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 컴퓨터 여러 대를 스위처로 보내고 그거를 캡처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죠. 신호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카메라 자체를 OBS에서 각각의 소스로 쓸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스위처라는 거의 이 버튼들, 외장 버튼들을 통해서 요거 카메라를 어떤 신호를 컴퓨터로 내보낼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컴퓨터로 이 웹캠 신호로 선택을 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 요새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온라인 스트리밍이 많아지면서 이제 기업들에서 점점 예전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가격도 싸지고 이렇게 기능들이 많은 거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매직이 그런 회사고요. 그래가지고 이 장비를 쓰면은 스위처 역할도 하지만 이 캡처보드가 따로 필요 없이 스위처랑 캡처보드 역할을 같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OBS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쏴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인코더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까지 여기서 그냥 다 해줘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있으면은 OBS까지 없더라도 간단한 화면 구성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건 이 기계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셔도 되고 OBS를 활용해서 좀 더 복잡한 방송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그런 장비예요. 요새는 이제 이런 장비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그래서 카메라를 여러 대 연결하는 세팅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카메라 여러 대를 스위처로 보내서 그거를 캡처보드를 거쳐서 컴퓨터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의 세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OBS를 활용해서 복잡한 구성까지 할 필요가 없다 치면은 이런 식의 장비들, 인코더가 같이 되는 장비들을 가지고 카메라를 여기다 연결해서 각각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해서 바로 이 기계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고 추가로 뭔가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거를 넣고 싶다 할 때 컴퓨터에 영상 신호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틀어놓은 영상이나 소리 같은 것들을 HDMI를 뽑아서 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USB를 타고 컴퓨터로 들어가던 거였는데 컴퓨터의 신호를 HDMI로 모니터로 보내듯이 HDMI를 연결해서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어요. 자, 여기 그림 도표로 설명한 거예요. 카메라 신호가 있고 컴퓨터의 신호가 있고 이걸 전부 다 스위처로 받아요. 카메라 2개, 컴퓨터 이렇게 스위처로 들어오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스위처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스위처에 있는 인코더 또는 별도의 하드웨어 인코더 같은 걸로 내보내고 그럼 그게 방송을 쏴주는 거죠.